아마 지금 앞에 세 분은 이제 연구하시는 분들이라 조금 이론적인 얘기를 주로 하셨고, 지금 토론할 다섯 분은 이제 현장에서 주민자치 회장의 그 경험들을 다 갖고 계셔서 아마 주민자치를 어떻게 하면 더 활성화할 수 있는지, 또 이 공부하는 사람들은 뭘 모르고 있는지, 뭐 이런 얘기를 주로 말씀을 해주시면 아마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 토론 순서는 지금 우리 유인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김혜숙 서대문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지금은 안 하시나 봐요? 전 이렇게 돼 있네. 네. 그러면 네. 그럼 마이크. 아이고,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서대문구 김혜숙이라고 합니다. 예, 제가 너무 추워갖고 덜덜 떨리기도 하는데 실수가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서 전문가님들, 좌장님, 교수님들 말씀 정말 제가 공감하고 있는 얘기들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우리 회장님, 전상직 회장님은 약 거의 한 10년 가까이 됐죠? 예. 그때부터 이제 주민 자치를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시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그게 동해에 확립이 되지 않아서 마음이 많이 좀 안타깝습니다. 사실상 주민 자치를 하면서 이게 자치가 아니다라는 거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동해에 동장님이나 직원들이 항상 그냥 옆에서 다 관여를 하시고 하다못해 그 회원들을 선정하는 것까지도 다 터치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되고 이 사람은 안 되고 이런 것들을 좀 고쳐야 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도 했고, 구에서 이제 보조 같은 게 내려오고 그러면은 그게 온전히 이제 우리 주민자치위원들을 위해서 뭐 식대라도 조금씩 쓰라고 아마 구에서 내려오나 봐요. 근데 그것도 동에서 50%는 동장님이 하고 반만 넘겨주고 이런 형식으로 내려온, 그게 좀 잘못됐다라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은 잘못된 것만 지적을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저희 구에는 아직 주민자치 시범동이라고 해서 몇 개만 있고 없어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제가 그 주민자치 하는 동에다가 알아봤습니다. 알아보니까 사실상 뭐 이렇게 추첨을 해서 사람을 뽑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민단체에 젊은 사람들이 전부 들어오라고 해가지고 들어온답니다. 그러면 정작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또 못 뽑혀서 그냥 나가는 수가 있어요. 그런 게 조금 폐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조금 보충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작 일할 사람, 그리고 전문가적인 어떤 지식이나 또 활동을 하시던 분들, 이런 분들한테는 추첨을 통하는 게 아니라 우선 점수를 주셔가지고 우리가 주민자치에 쓰면 어떨까, 이렇게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전 회장님이 입법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아파트 입주자 대표의 회장을 맡아갖고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아파트도 그 동해에 작은 촌락이라고 하면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이제 동대표도 어느 정도의 입법기관이 되니까 능력이 생겨요. 권력이 생겨요. 그래서 일을 할 수 있는 그 포용력성, 이런 것들이 상당히 넓어져요, 폭이. 그래서 우리 주민자치도 입법권은 조금
분야별로 해서 좀 주는 게 어떨까? 그게 무슨 우리가 무슨 뭐 크게 다가가는 건 아니니까 그거를 좀 분류를 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어느 사업은 된다. 어느 사업은 안 된다. 뭐 이런 어떤 거를 마련해 주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숨 좀 돌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 역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어요. 우리 위원들이 사실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문적인 지식들은 없어요. 일을 하겠다 해가지고 들어오셔가지고 봉사를 하는데 그분들한테 온전히 다 맡긴다는 거는 아직은 시기상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이게 자치로 해준다고 하셔도 지금 초등학생한테 대학교 교육을 가르치는 그런 효과도 그런 그 좀 폐단이 있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좀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그 동안에 좀 역량을 강화시키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재정권도 조금 주시고 입법권도 조금 주셔서 주민자치가 바로 설 수 있는데 힘을 좀 모아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사실상 구의원들보다도 일은 저희들이 더 많이 합니다. 그리고 구의원들보다 주민들하고 더 가까이 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거는 전부 구의원들이 저희들한테 물어서 갑니다. 그럴 것 같으면 저희가 하는 게 낫죠. 그러니까 사실상 그런 것도 좀 고려를 해주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말 생생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위원 선정에 관한 거, 운용비가 중간에 좀 어디로 간다는 말씀, 그다음 시범 지역이 많지 않다 그런 말씀도 계셨고요. 입법권을 좀 확대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아주 입주자 대표에 관한 말씀도 계셨습니다. 그다음에 역량 강화. 예, 나중에 정리가 마지막에 정리를 해서 이렇게 한번 답을 드리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자, 그럼 두 번째로 우리 경기도 시흥시 협의회의 우리 박상용 회장님. 네, 시흥시 전 협의회장 박상용입니다. 저는 좀 간단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지금 그 전상지 회장님께서 이 이제 안을 국회에 올리신 것 같은데, 지금 오늘 참석해주신 정종화 교수님, 박기광 교수님, 박한규 박사님 세 분께서 우리 좀 회장님한테 힘을 좀 실어드려서 이 법이 국회에서 하루빨리 입법이 되도록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법을 만드실 때는 전국에 충분한 여론을 수렴하셔서 만드셨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이 좀 도와주셔서 입법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말씀이 다신가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어서 광주 서구 금호일동 주민자치의 우리 박태순 회장님. 예, 승김에 인사 올리고 앉겠습니다. 저는 광주 서구 주민자치 협의회 사무총장 맡고 있고요. 금호일동 주민자치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저는 조금 썰렁한 얘기부터 시작을 하려합니다. 혹시 위원장님 저 뵌 적 있죠? 그렇습니다. 예. 이제 광주 갔다 왔거든요. 6월 광주도 뵙고요. 또 6월 4일 날 광명시 제1회 우리 삶을 바꾸는 자치 포럼을 그때 뵀는데요. 그 이야기부터 하려합니다. 지금도 이래야 되는가? 라는 것부터 제가 반문을 하려합니다. 그날 논산시장님 발표를 하시고 당진시장님 발표하시고 인천 미추홀구 전장님 발표하시고 네 번째로 제가 발표를 했습니다. 주민으로 순서 주민으로 제가 발표를 했는데 제 발표 내용을 저한테 올리셨죠. 저는 광주 찍고 구청장도 아니고 시장도 아니고 주민입니다 하면서 발표를 했습니다만은
그날 그 처음에 서론에 그 발표하기 전에 그 몇 분 축사 환영사를 갖다 1시간 해버려요. 예. 그러놓고는 다 돌아가고 자기들끼리 시군구 그냥 국회의원들 우리 김두관 그게 다 오셨는데 사진 찍고 뭐 이 파란 거 들으라고 그래요. 예? 그래가지고 이게 있을 겁니다. 뭐 이게 자치분권 쪽에 해갖고 이걸 들어가고 사진 찍고요. 바로 끝나니까 한 3분의 2가 가버려요. 가버려가지고 바로 발표하려고 그러는데 벌써 뉴스에는 떴더만요. 그 요직 인사들만. 요것이 지금도 그렇게 저는 바로 자치분권이 될 줄 알았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만연한가. 좀 상당히 광주서 거기까지 와가지고 했는데 상당히 의외 싶더라고요. 자, 말씀을 드리랍니다. 꼭 주민자치를 하는데 간섭을 해야 됩니까? 제가 그 묻고 싶습니다. 내 지역은 내가 하는데 돈은 거의 주지도 않고 무료 봉사, 이 조항도 있습니다. 주민자치 회원은 봉사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보수가 없다라고 딱 못을 박았습니다. 그러면서 몇 푼 안 준, 좀 마이크 좀 줄여야 되겠는데요? 예. 예. 그런데 간섭이 그렇게 심합니다. 사사건건 300, 500, 200을 줘도 간섭을 합니다.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있고요. 발목, 무조건 발목을 잡습니다. 자치위원회는 발목 안 잡더니 자치회로 발목을 잡습니다. 이러한 부분, 어딘가는 맹점을 박아놓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제기해 주시고요. 나중에 또 얘기하겠지만은 주민자치법을 하는데 지역이 다 틀립니다. 서울은 돈도 많고 인구수도 많지 않습니까? 군 단위 어떡하랍니까? 인구 몇 명 안 됩니다. 2만, 3만도 안 됩니다. 그 면 단위, 일개 면 단위는 몇천 명이요. 1200명, 800명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주첨제로 한다.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서울은 모든 것을 갖다가 이 공직인 사람들은 서울만 초점을 잡습니다. 지역 형평에 따라서 알아서 한다. 주민들이 스스로 결정한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입법권 큰 거 아닙니다. 법정한 거 아닙니다. 우리 조례는 구원이 만든 게 아니라 우리 주민자치회에서 조례를 실정에 맞게 조례를 한 게 그 입법권입니다. 인사권은 우리가 스스로 대표를 뽑고 마을 회장을 뽑는데 그것까지 간섭을 해요. 그것이 바로 인사권이라는 겁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어디 뭐 동장 발령내고 이게 아닙니다. 재정권, 우리가 낸 주민세 화를 내달라는 겁니다. 다는 아니겠지만 구청에서 쓰고, 서울은 더 많지만은 우리 어저께 청장님하고 저하고 밤 10시까지 담판을 했는데 다 주기로 했습니다. 차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시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달 전에요. 뭐 시에서 전화가 왔다 그래요. 간사한테. 그래서 뭔 내용이냐 했더니 시민단체를 들여대가지고 교육을 시켜라. 서울을 좀 그런다는데 광주가 지금 침투를 하고 있습니다. 절대 저희들 용서하지 않습니다. 아예 방어를 합니다. 시민단체를 저도 몰랐어요. 서울에 뭐 주민자치 지원단인가요? 네, 그런 게 있다고 합니다. 다들 모르는데요. 광주가 지금 가지고 우리 협치 마을 공동체 참고로 말씀드리기 앞선에서 해서 주민자치는 네트워크화가 하고 한꺼번에 같이 가는 건데 주민자치 따로 뭐 따로 이렇게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조직 문제, 아까 그 바르게 살기, 뭐 새마을, 뭐 보장협의체 있지 않습니까? 그건 알아서 순위를 결정해라.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법적으로 명문화시켜서 주민자치가 상위에 서고 밑에 조직을 분명히 넣어줘야 됩니다. 알아서 해라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그 부분에서 분명히 지금 전 거기에서 아까 반문을 드리겠습니다. 광주시에서 아까 있던 그 부분이 그 돈이 서정훈 교수라고 있어요. 아실 겁니다만은 지난번에 행안부에서 뭐 그 강사 교육을 시켰다 그래요. 그래서 딱 애감이 그렇다 그래서 오셨길래 혹시 그러냐 했더니 그렇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잘 됐냐 했더니 자기가 봐도 문제가 있다. 주민자치도 모르는 사람, 전혀 모르는 사람을 갖다가 강사 이틀 시켜놓고 가서 뭘 이런 걸 시켜서 그 주입을 시키라고 했는가 모르겠어요. 딱 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안 합니다. 가세요.
주민자치 아십니까? 했더니 잘 모르겠습니다. 배우겠습니다. 그래요. 그럼 돈은 예산은 어떠하냐 했더니 교육을 시키고 컨설팅을 하고 그 역량 강화비로 우리 동에서 지불하라 이 말입니다. 이게 뭔 장난인가 모르겠어요. 예, 이것은 분명히 해서 서울식으로 전국을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그것은 절대 행안부, 특히 우리 주민자치 분과위원이죠. 예, 대통령 직속 우리 위원장님께서 알고 좀 대응해 주십시오. 참고로 지난달에 또 그 자치분권 그 위원회에서 주무관 두 분이 오셨어요. 광주에요. 오셔가지고 우리가 95개 행정동이거든요. 202개 동에다가 행정동은 95개입니다. 광주가 17개 동이 자치회입니다. 17개 동 자치회장, 사무국장 오라 그러더니 싹 뭐 법안에 대해서 행안부에 낸 법안에서 설명을 해요. 사실 전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반문을 했는데 결국 우리한테 교육만 시켜놓고 가셨어요. 그런 바로 그 다음 주에 또 광주에서 전 자치위원들 한 200명을 모아놓고 또 그분들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행안부 법안을 간다라고 하는데 절반은 빠져나가 버렸죠. 그렇죠. 아니 이번에 그 조례안 앞으로 할까? 예, 표준 조례안. 예, 그렇게 갔는데 그것을 전혀 우리가 볼 때는 광주하고는 전혀 매칭이 안 됩니다. 우리 광주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저희들이 어제 그저께 서구 조례를 통과를 했습니다. 어제 그저께 의회에서 통과를 했는데요. 그것도 우리 한 달간에 걸쳐서 우리 주민자치 회장들 18명하고 구의원 13명하고 몇 번 만나서 간판 짓고 행안부에서 이렇게 표준조례 하고 이렇게 하라고 지시가 내려온 거 아시죠? 저희들은 그걸 무시를 하고 해서 몇 가지를 바꿨습니다. 추첨형인데 우리 못하겠다 해서 이거 행안부 표준조례 아니니까 해달라 그래서 하되 6대4로 해주라. 60%를 기존 위원들 해서 하고 40%는 공모로 해서 해주라. 그랬더니 결국은 5대5로 조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원수를 현재 30명 이내인데 20명에서 50명 이내를 하다 보니까 결국은 5대5로 하면은 100%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추첨이라는 것이 의미가 없는 게 뭐냐면은 현재 주민자치위원들을 우리 공모해도 30명 안 옵니다. 많이 와야 20명 오고 억지로 이렇게 좀 능력 있는 사람들 이렇게 모시고 해야 30명 채우는데 뭐 추첨을 하라. 또 한 가지만 저희들이 2016년 3월 1일부터 자치를 했는데요. 그 지난번 법이 6년밖에 못 하게 돼 있습니다. 6년. 그러면 이 30명이 다 있는데 6년 되면 다 그만둬야 돼요. 이게 무슨 법이 이렇답니까? 그래서 이번에 주민자치위원 임기는 무제한으로 하고 주민자치 회장만 2년에 2년 연임으로 그렇게 경우를 바꿨고요. 구청장은 재정을 주민자치에 지원한다. 그리고 순수한 주민으로 조직을 한다. 추첨할 때도 추첨 선정위원회는 주민자치형이 될 수가 없고 평범한 동네 마을 주민으로 6명 이내를 한다. 이러한 조항을 해서 그 외에 많이 부담하는 표준조례안을 약간 벗어나서 실질적인 주민자치를 해야 한다 해가지고 전부 다 바꾸려고 했더니 안 돼요. 그래서 좀 우리도 바꿔놓고 하나하나 다듬어 가야 좋을 것 같아서 바꿨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위수탁 문제가 있어요. 어쨌든 위수탁을 받고 있는데 이제 우리 그 청장님이나 담당 그 부서 과장님께서는 이제 내년도부터는 그 현실화시키고 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2년 전부터 위수탁 했는데 위수탁 사업이 공무원들이 하기 어려운 것만 넘겨줘요. 자기들이 못하는 거. 예를 들어서 그 동네 공원에 화장실 청소. 그 공원 녹지과에 그 예산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그 일용직이라는 걸 시켜서 이렇게 했거든요. 환경미용 시켜서 했는데 넘겨주라고 위수탁 사업을 했더니 화장실 청소하라 그래요. 그러면 결국은 주민자치위원들 화장실 청소 뭐 하겠습니까? 그 화장실 청소하고 주민자치를 한 거 아니잖아요. 결국은 저희들이 위수탁 맡아서 저희들이
주민한테 주는데 그건 다 알고 계세요. 그 돈을 갖다가 결국은 또 안 돼요. 인건비로 지급이 안 됩니다. 급량비로 줘야 돼요. 봉사라고 또. 그래서 우리들이 현금을 그 청소를 시키면 현금을 주고 그 돈, 그 카드 있죠? 뭐 카드란가요? 네, 정부에 주는 카드 있잖아요. 그 카드 갖고 우리 자치원들 회의 끝나면 밥 먹을 때 그걸 10대를 끊습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현실이에요. 다 중앙에서 알고 있는 현실이지 않습니까? 또 기부금 문제요. 기부금 행안부 차관님께서 저희 동에 2번 오셨어요. 예, 저희들이 이제 그 선두동이고 49개 동에 중에 하나인데 작년에 받은 상을 받고 행안부 장관상도 동리에서 받고 저 개인도 받고 동단도 받고 했지만은 그래서 오시다 보니까 저희들이 제안했어요. 기부금을 축제가 저희들은 마을 총회를 합니다. 5번에 걸쳐서 마을 총회를 하고 매년 10월 달에 한꺼번에 주민 총회를 합니다. 전체를 하는데 한 1000명 모이거든요. 그러면 축제는 예산이 필요하는데 돈이 어디 있습니까? 없잖아요. 협치 도니까 그 축제는 안 된다. 결국은 이게서 협치는 그 축제는 바로 협치다. 축제가 있어야만이 동네가 어울리고 옛날 같이 그 조선시대 같이 어울려 놀고 그것이 말에 향한 철점이거든요. 결국 이게 가지고 올해부터 축제 비용을 내려주더만요. 그럼 축제 비용을 일부 내려주는데 여기저기서 후원금 내잖아요. 동네 인근 병원 뭐 큰 단체들 있으면 후원금이 들어와요. 그러면 그 기부금 연속거래에 기부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고유분을 가지고 법인으로 돼 있는데 주민자치에서는 기부금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행안부 차관님께 말씀드리니까 작년 8월 달인가 그랬을 겁니다. 곧 연말까지 해주겠다 했는데 내일 하더니 아직도 안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올 4월 때 또 얘기를 했어요. 그 지금 이제 이방무 주민자치국장인가 그분은 딴 데로 가셨고 또 누가 오셨더만요. 잘 아실 겁니다만은 저하고 수없이 단판을 였습니다. 위에서 물론 교수님들은 정책적으로 공부를 하시고 또 우리 교수님도 위원장도 교수님이지만은 그 현재 자치분권을 담당하고 계시잖아요. 이것이 위에 들어가서 현실 밑바닥을 알아야 됩니다. 바닥의 정서를. 주민들이 한 게 뭔가 정말 어려움을 모르고 탁상공론 앉아서 저 광주에서 여기까지 멀리 왔습니다. 왜 왔습니까? 이런 거 얘기하고 고쳐지기로 저는 주민자치법 있잖아요. 이번에 행안부 그 맞춤 법인가 그 진짜 말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주민이 싹 빠질 거 없어요. 전부 동장이 책임져야 되고 저희 서구는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저희 서구는 전혀 그거하고 관계없이 우리는 동장이 저한테 협의를 하고 거의 제가 결정을 다 합니다. 결정을. 서구 우리 금호도 일동은 정말 그렇습니다. 보십시오. 근데 법안을 보면은 전부 맹점을 다 발목을 잡아놨어요. 동장한테 전부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은 정말로 문제가 있고요. 또 한 가지 아까 우리 위원장님한테 반문만 하는데요. 첫 번째 부가세 부분이 있잖아요. 부가세를 경기도에서 많이 내는데 지방은 많이 준다. 그것을 여기서 논할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요. 정부 대통령 방침이 균형 발전 아닙니까? 야, 그러세요? 네. 지금은 이 현 정부라든가 앞으로는 골고루 잘 사는 사회가 돼야 되고 우리나라의 맹점이 출산율 때문에 헬조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헬조선 그런 부분이 있고요. 우리 청장님께서 자랑을 한마디만 드릴게요. 우리 청장님은 동정부를 올해 하반기에 주장을 했어요. 구청을 줄이고 동을 구청장으로 만든다. 주민한테 모든 걸 돌려주겠다. 지금 지방자치인가 지방정부인가 모르겠어요. 예? 지방정부가 돼야 되는데 말로만 지방자치라는 것은 지방정부가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서울에서 기득권 다 가지고 있으니까 서울 사람 죄송하다마는 그것은 좀 문제가 있고요. 제가 이제 그 부분은 법안 몇 개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문제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 표준 조례에는 정말로 주민이 주체라는 게 없다는 거.
어느 봐도 주민이라는 주체가 없습니다. 말만 주민이 들어갔지 깊게 들어가 보세요. 겉으로만 눈으로는 주민이 돼 있지만은 하나도 시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 발목 잡아놨습니다. 두 번째, 주민자치위원 선정 방식, 이거는 분명히 고쳐야 됩니다. 이건 서울에서 만든 거 몰라도요, 전혀 서울 외에는, 넘어가겠습니다. 범위도 조정을 하게끔 해야 됩니다. 왜? 큰 동 같은 데는 몰라도 저 시골 같은 데는 읍면동으로 안 됩니다. 옆계 면까지 같이 묶어야 됩니다. 아니면 마을 단위. 또 우리 광주도 큰 만대가 있어요. 금오일동은 2만 3천인데요. 우리 수안동은 뭐 10몇 만인가 그래요. 아니 저는 금오동에 왔습니다. 거기는 과장이 아니고요. 과장급이 아니고 국장급이 가서 동장을 합니다. 그런 데는 일개동에 주민자치 하나 둘 수가 없잖아요. 그런 건 쪼개서 마을 단위로, 그러니까 그 조례, 표준조례에다가 바꿔서 지역의 형편에 맞게 한다라든가 마을 주민이 결정한다고 수정을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시간이 너무 오래 간 게로 제가 마지막 말씀드리고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결론은 저는 항상 그럽니다. 주민자치 우리 의원 30명이고 뭐 40명 되더라도 주민자치는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바뀌어야 주민자치가 이루어진다고 저는 결론을 내립니다. 감사합니다. 전상재 회장님한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저한테 하신 말씀이 많으신 것 같아요. 광주 서구는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주민자치를 아주 잘하는 지역으로 평가가 돼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도 좀 많이 받으셨고요. 저는 요 회장님을 제가 몇 번 직접 뵌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말씀을 들으니까 왜 상을 받았는지 제가 이해가 좀 됐고요. 제가 드리고 싶다는 질문, 이렇게 말씀은 나눈 적은 오늘 처음입니다. 광명에서 다 빠져나갔을 때 저도 빠져나간 사람 중에 하나고. 근데 뭐 오늘은 제가 일부러 찾아온 얘기가, 오늘 교수님들 말씀도 좋았지만은 사실 현장의 목소리를 좀 듣고 싶었던 것도 목적인데, 그래 회장님은 주민자치회 회장님으로서 뭘 하고 싶으세요?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 내가 요거 하고 그럼 목표가 뭐세요? 저는 우리 동네에 현재 삶의 질을 높이고 주민이 원하는 삶, 원하는 걸 해주고 싶다 이 말이죠. 그럼 무슨 말씀? 구체적으로요? 내가 어떤 사고를 하고 싶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와야 도와줄 수 있는 일이지. 우리가 반대하는 사람, 삶의 질을 높이는 그건 반대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 여기서 제가 이제 잠깐만 끼어들겠습니다. 이 문제가 앞으로 주민자치를 논의하는데 가장 문제가 될 이제 안건이 지금 등장했거든요. 이제 아까 말씀하시기를 화장실 청소를 맡긴다는 이 얘기는 주민자치회를 행정서비스 하청기관 정도로 보는 아주 저는 발칙하고 못된 생각이라고, 이제 행안부가 그지 됐습니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입장이고요. 이제 이 입장에서 제가 드린 말씀은 주민자치회는 지역사회를 어떻게 이제 같이 탄압할 수 있고, 탄압해서 지역사회 역량이 이제 좀 더 발전적으로 기능하도록 만드는 그걸 우린 주민자치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어떻게 잘못 생각하면 주민자치를 과업조직으로 생각해요. 지금 지난번에 논산 황명선 시장하고 얘기할 때도 시장님, 주민자치회는 하청기구 아닙니다. 과업조직 아닙니다. 주민들의 사회적인 조직이니 이 부분 분명히 해주십시오. 지난번에 또 어떤 군수님 한 분이 당진형에 관해서 솔직히 얘기해달라 그러길래 과업성이 너무 강합니다. 왜냐하면 주민자치회는 그렇게 행정서비스 하청기구가 아니고 주민들끼리 친목이 저는 반 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런 면에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하고 주민자치회 성격이 이제 한번 나와야 될 것 같아서 이제 위원장님 제가 좀 끼어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근본적인 견해차거든요. 뭐냐면 주민자치회의 기능이 50%가 친목으로 머물려면 제도권으로 들어올 필요가 없어요.
이게 지금 제도권으로 들어온다는 거거든요. 법을 만들고 조례를 만들고 하는 제도권으로 들어오면 제도 때문에 여러분이 불편한 간섭을 받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제도권 밖에 존재하는 한은 아무 간섭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지금 하는 일의 절반 이상을 저희 신목으로 두겠다. 이러면 여러분들 편한 친구들 모임 같은 걸 생각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굳이 그 제도권으로 들어올 필요가 뭐가 있어요? 제가 잠깐 그 말씀드릴게요. 아니 그러니까 예. 하시고 싶은 거 딱 사업 하나만. 저희들은 바로 그 축제, 마을을 전체를 하나로 지키는 축제, 그것이 주민자치에 좋습니다. 가는 길입니다. 좋습니다. 예, 처음에 가는 길이에요. 자, 축제 그러면 소모성 경비잖아요. 자, 그럼 주민한테 물어보세요. 세금 걷어서 우리 녹음 도는데 돈을 쓰겠냐 이거야. 찬성하는 주민들이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이게 지금 내가 보호팅을 안 하니까 그렇지 여러분들 축제 예산 보호팅하면요 그거 통과되기 어려워요.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축제라 해서 이런 멀고 노는 게 아니고 마을 축제, 마을 총회가 축제와 겸비가 됩니다. 현장에 가서 보십시오. 현장에 가서 보시면은 축제에 저희들이 6월 28일 다음에 안대가 돼 있는데 이런 토론을 좋은 것 같아요. 위원장님께서 몇 가지 질문을 저희들한테 몇 가지 질문을 이제까지 제가 생각해서 세 가지 질문을 했어요. 그 뒤에서부터 지금 회장으로서 무엇을 하고 싶느냐? 그것은 지금 우리가 주민자치 행안부에서 나와 있는 이 주민자치의 설치 운영 조례에 이미 목적에 들어가 있어요. 지금 단지 지금 축제라고 표현을 단순하게 지금 한 가지만 얘기하세요 하니까 한 가지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지역마다 다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것들은 다 틀려요. 저는 지금 이 부분들 지금 저는 죄송합니다. 제가 먼저 인사를 드리고 제가 지금 다음인데 아니요 이제 저는 계룡시 주민자치협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먼저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왜냐하면 우리 저 회장님께서 하나만 질문을 하니까 좀 당혹스러워서 제가 여기 좀 보충 발언을 좀 드리고 싶어서 위원장님 오늘 이 자리는 전문가에게 원래 콜로세움 이게 전문가의 회담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 플러스 토론장이에요. 아까 교수님들은 말하자면 전문가고 저희들은 정말 실질적으로 피부로 와닿는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자장님으로서 위원장님이 앉아 계셔서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하기보다는 그걸 일단 전부 다 수렴해주고 무엇이 문제인가를 가지고 결론해요. 그러니까 이거 저희가 지금 하는 것은 발제를 하신 전상직 회장님의 얘기가 다 옳다는 것도 아니고 지금 위원장님은 계속 거기에 대한 반론만을 지금 제기하고 있어서 제가 이렇게 좀 일단 먼저 했습니다. 그러면 반론을 하시고 질문을 하셨으니까 회장으로서 그 실질적으로 그저 뭘 하고 싶냐는 모든 주민자치 지금 현재 그 주민자치의 설치 운영 조례의 목적에 다 나와 있다. 그 목적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는 주민의 편의와 복리 증진을 위한 것들이 기본이다. 기본. 그것은 내가 어떤 소하천을 좀 잘 만들 수도 있고 주변의 환경을 개선시킬 수도 있고 우리 박태순 회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를 좀 이렇게 즐겁게 만들 수 있는 그런 화합의 잔치를 열 수도 있고 그건 다양하다는 거예요. 그것은 지역의 환경과 여건에 따라서 얼마든지 그 목적에 대한 방법이라든지 그런 어떤 행사 같은 것들은 전부 다 사업 같은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기서 제가 하나 위원장님께 저도 반문을 한번 좀 드리고 싶습니다. 주민 참여 예산제라는 걸 알고 계시죠? 네. 주민 참여 예산제는 어떻게 하게 돼 있어요? 절차를 얘기하시나요? 일단은 제가 이것도 그 주민 참여 예산제에 대한 부분들을 목적에 보면 주민 참여 예산제는 사실 많은 주민들이 시군구의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게 첫 번째 목적입니다. 두 번째 목적은 뭐냐면 예산의 공정성과 투명성. 지금 아까 위원장님께서 공정하고 투명하고 예산을 사용하는 거 그걸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목적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첫 번째는 뭐냐면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 그리고 자기들이 필요한 사업들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하자는 데 있어요. 그죠?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여기에 뚜민잡비 운영 조례에 보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저는 위원장님한테 제가 이렇게 아까 얘기를 하면서 조례는 뭐냐면 우리를 주민자치회를 대표 기구라고 명문화가 돼 있어요. 그죠? 조례에 보면 대표 기구 아니 시군구마다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아니 터진조례에도 주민자치회가 그 지역의 주민들의 대표 조직이라는 용어는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왜냐면 그게 굉장히 논란이 많거든요. 그러면 정확하게 전달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정확하게 전달을 하셨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저희 계룡시나 논산, 충남 지역 여기는 그게 명문화가 돼 있어요. 지금 여기에 보면 여기에 보면 주민의 대표로 구성되어 이렇게 돼 있어요. 주민자치센터 운영 옛날에 문화사랑방으로부터 시작된 이 주민자치센터 운영 설치 조례에도 그게 돼 있고 지금 말하는 주민자치회에도 돼 있어요.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아까 뭐라고 저희들한테 발을 했냐면 당신들은 사회단체하고 똑같다. 특출나게 아니다. 저는 그게 대단히 왜 이것을 표준조례를 만들었어요? 그 취지는 주민자치회도 있고 여러 조직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조직들 간의 협치를 해서 그야말로 대표 조직이 가져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그런 의미로 오늘 우리가 하는 그 장은 뭐냐면 지금 아까 제가 얘기했던 입법권, 조직 인사권, 재정권을 전부 다 얘기를 했는데 다 행안부에서 하는 것들 중에서 다 집어는 넣어놨어요. 집어는 넣어놓고 실행을 안 해요. 어떻게 실행을 하느냐? 자, 먼저 입법권에서 이렇게 대표기구로 해놓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아까 예, 또 좋습니다. 뭐 하여튼 제가 듣기로도 그렇게 들었어요. 아, 예, 제가 듣기로 그렇게 들었고. 예, 필요 없어 지금 방금 그 말씀대로 지금 위원장님 하지만 우리 이 토론에 자치 분권 토론한 이 장을 우리가 올 필요 없는 자리에 왔어요. 그러니까 자 아니 제가 왜냐하면 이것을 오늘 사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위원장님을 성토한 자리가 아니고 이제 아까 말씀 중에 이런 부분을 조금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일반적인 사회단체장으로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자면 저 하부 구조의 실정을 잘 모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희 계룡시의 입장을 놓고 보면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회를 전부 다 나머지 사회단체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의 이게 그 불만이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조직으로 인식하고 있는 부분들도 꽤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시의회는 이거 주민자치회에서 나중에 뭐 시의원 한번 하려고 그러나 시의장 한번 하려고 이렇게 해서 시의회에서는 우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을 배제해요. 그 다음에 행정관서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가장 자기 하부 조직을 누구라고 생각하냐면 이 통장을 하부 조직, 수당주잖아요. 수당줘요. 그러면 지금 이제 10만 원에서 30만 원 올린다고 지금 정부에서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줘요. 그 다음에 새마을회가 있어요. 여기는 시청에다가 사무국까지 전부 다 줬어요. 근데 주민자치회는 어디 있다고 해도 어디서 조금 있으면은 주민자치센터에 어디 구석대기 방 하나 줘가지고 당신들은 문화사랑방이나 운영하라는 그 프로그램을 하는데 그것도 면동장이 임명을 하잖아요. 해서 오늘 저 강사들 수당을 이만큼 주니까 이 범위 내에서 몇 개 강좌를 운영하셔. 이거 해놓고 그냥 그 부분의 심의, 그것도 다 결론이 나와 있는 것들 심의하는 그런 기구로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전상식 회장님께서 이 주민자치 어떤 독립성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저렇게 열변을 토하시는 거예요. 전상식 회장님 하시는 것이 다 맞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저는 오늘 우리가 이걸 토론을 하면서 야 너무 우리 읍면동의 실정을 너무 이게 정말 이게 잘 파악하지 않고 있구나. 이거에 저는 오랜만에 여기에 지금 왔습니다. 왔는데
참 답답함 속에서 제가 이게 지금 우리 직인합 연합 회장님 차례를 제가 받들어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하여튼 죄송하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먼저 순서를 바꿔서 하겠습니다. 저는 조목조목 관련 규정과 방침 이 부분들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여기까지 오기까지 정말 열정적으로 노력해 주신 우리 전상직 회장님께 정말 감사를 드리고 박수 한번 일단 먼저 치시죠. 저는 전상직 회장님께 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일이 잘 되지 않더라도 어떤 불꽃의 씨앗을 만들어 주셨고 오늘 이런 공론의 어떤 자리를 만들어 주신 것이 대단히 감명스럽고 제가 좀 존경의 마음을 전해 올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학문적인 연구를 시행하는 것은 여기 교수님이나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뭐 다 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 연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연구를 통해서 어떻게 이게 실천, 우리가 지금 실제로 하라는 표현을 쓰는데 실제로 시킬 것이냐, 시행 가능한 부분들, 이건 정책과 제도와 법을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 자리도 어떻게 하면 이런 법을 보완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가를 토의하는 토론의 장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은 누가 해야 되냐면 여기 계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기 교수님들, 그 다음에 행정기관의 사무를 보는 사람들, 이런 분들이 정책을 위반하고 그걸 법제화를 시키고 제도를 바꾸고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근간이 돼야 되는 게 저희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셔야 돼요. 그것을 통해서 법제가 우리가 그러면 공감을 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따라서 하면 되겠구나, 우리가 자율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를 이렇게 해야 오늘 우리가 이렇게 토론을 하고 열변을 토하는 이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리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따라서 저는 관치와 자치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요즘 많이 얘기들 하는데 여기에 핵심은 여기에 있어요. 남에 의해서 내가 일을 해야 되느냐, 우리들 스스로 하느냐에 대한 자율성을 보장시켜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돼 있는 조례가 자율성을 보장시켜주지 못하게 돼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 그걸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고 정책적으로 이런 부분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첫 번째로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주민자치회는 봉사와 친목도모와 어떤 배려와 이런 것들만 하는데 요즘요 다 사실은 먹고 살기도 그렇고 다 시간도 바쁘고 다 그래요. 그러면 저희들 불만은 이장한테는 수당도 30만 원을 주고 사무국도 설치해주고 다 주는데 너희는 아까 지금 말씀하시는, 저는 화장실 청소는 안 해봤지만 쓰레기 주라, 화장실 청소해라, 뭐라, 그게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만 얘기를 해버리면 과연, 그러다 보니까 아까 나온 얘기가 뭐냐면 주민자치위원회 하라고 하면 다 않는다는 이런 사항이 나와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우리에게 책임을 준 만큼 권한도 줘야 된다는 거예요. 책임과 권한은 병행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주민 자치, 관치와 자치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열변을 토하고 있는 중이에요. 또 하나는 아까 대표 기구로서 내가 이제 권한에 대한 부분들을 했는데 하나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물을 좀 먹고. 아까 제가 자매 예산제에 대해서 말씀을 제가 드렸잖아요. 이게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냥 하다못해 저희들한테 돈을 달라는 게 아니에요. 이게 충남령에서 이번에 당진에서 당진 이동에서 주민총회를 했어요. 가신 분들도 계실지 안 계실지 모르지만 그게 처음으로 그 부분을 했는데 어떻게 하냐면 주민자치회에 각 분과가 있어요. 그러면 총 5개 분과가 있어요. 그럼 5개 분과에서 각자 분과별로 우리는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 분과다 하면 우리는 한마당 잔치를 하자고 얘기 나올 수도 있고,
또 무슨 뭐 사회에 무슨 봉사하면 야 우리는 우리의 도로가 이렇게 되니까 이 도로를 좀 좀 개선하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 다 있어. 그러면 그 나온 것을 제가 가서 보니까 5개의 안건이 나왔어요. 안건을 딱 가지고 분과장이 나와서 PPT로 이것을 제안한 이유를 설명을 해요. 그 주민들이 한 300~400명이 왔어요. 저희들은 참관인으로 갔고 300~400명이 왔어요. 그러고 나서 거기에서 현장에서 투표를 해요. 현장에서 바로 보톤으로. 그래서 거기에 캠프 운영하는 거 하나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해서 그러면 그거에서 나온 것을 기초로 해서 그러면 거기에 예산이 수반되잖아요. 예산이 필요하니까 500만 원, 1000만 원 사업 쭉 이게 사업이에요. 말하자면 요놈을 당진 이동해서 요놈을 만들어 그 의견들 주민들의 의견을 총회에서 수렴을 해서 요놈을 어디로 올리냐. 근데 그때 시장 그 다음에 시의장 뭐 시의원들도 다 왔어요. 그놈을 당진시로 건의해요. 그러면 당진시에 뭐가 있냐면 참여예산 운영위원회가 있어요. 그 운영위에서 각 동별로 쭉 나온 것들을 가지고 내 예산이 올해는 논산 같은 경우는 참여예산 65억이에요. 그러면 65억 범위 내에서 해야 되는데 전체를 모아보니까 100억이야. 해결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심의위원회에서 해요. 그리고 판단해서 그러면 또 그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는 이번 안 됐지만 다음에 올려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자율권에 대한 문제들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게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걸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 계룡시에 와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와서 누가 있는데 참여예산위원회를 지역위원을 편성하게 돼 있어요. 그 조는 왜냐면 우리 규정과 방침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니까 제18조 저희를 놓고 제18조 지역위원회 설치 및 구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면동의 이 통장회의 주민자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하도록 되어 있어요. 결론적으로 그러면 대행이라는 건 뭐냐면 이 면동의 지역위원회에서 구성된 인원이 시의 주민자치 참여예산위원회에 들어가야 돼요. 그죠? 왜냐하면 우리 면동에서 이런 사업이 정말 중요합니다를 누가 가서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면 그것을 전달해야 될 중간 과정이 없고 누가 임명해 버렸냐? 시에서는 해서 야, 너 그 면동에서 한 명 올려? 하니까 면장은 우리 저 이장 협의회장 이장 한 명 올려. 다 이장들 올려버리는 거예요. 왜? 자기 수족이라고 생각하니까. 공론화 과정도 없어요. 이런 부분들이 잘못된 이런 실질적으로 그 밑바닥에서 운영되는 잘못된 부분들을 우리가 제도적으로 그 부분들을 다시 보완하고 강화시키자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강화시키는 중에서 저희들한테 그렇게 할 수 있어야 저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권한이라고 얘기하는 이걸 가지고 있어야 주민들한테 다 뭐 주민 뭐 공론회를 하든 뭐 토론을 하든 이런 장을 열어서 그래 이렇게 하고 그러면 그분들도 주민자치회가 있으니까 참 우리들한테 좋구나 이런 인식이 들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또 제가 사실은 제가 또 너무 많이 얘기를 해버리면 안 되니까 제가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위원장님 이하 위원회 분과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아까 우리 회장님이 말씀하신 제안한 것들에 대해서 저는 이런 의구심을 가져요.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법제화를 시키기 위해서 실현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아직은 정말 열정적으로 하셨는데 실현하기에 너무 어려움이 좀 따르겠다는 제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러려면 지금은 여러 가지 반문하고 반목하고 서로 사회단체하고의 어떤 이권적인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다 보면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거라도 좀 잘 보완해서 좀 더 우리 주민 자체의 권한과 책임을 부여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죄송합니다.